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성립과 정치발전 그 5번째 시간으로 문벌 귀족사의 성립과 동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요, 바로 고려 문벌 귀족사의 성립과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문벌 귀족사의 성립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고려 초기에 유력한 호족들이 중앙에 고위 관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뿐만 아니라 광종이 바로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신라 육두품 계열의 유학자들도 이제 고위 관리로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들 호족과 육두품들이 중앙의 고위 관직을 배타적으로 대대로 세습해 가면서 이들이 문벌 귀족을 형성해 간다라는 거 먼저 꼭 기억을 하도록 하자. 자, 이들 문벌 귀족들은 어떻게 고려의 특권을 독점해 가느냐? 바로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해 나간다라는 것이지. 자, 두 번째로 이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자신들의 토지 외에 국가의 관리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과전을 지급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5품 이상의 관리들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추가로 받게 되는데, 이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공음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공음전 새로 나왔는데 꼭 알아두도록 하자. 5품 이상의 관리들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또 지급받았는데, 우리 그것을 공음전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벌 귀족들은 과전과 공음전 또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해서 대규모의 토지를 독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특권을 자신들끼리만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해서 이들 문벌 귀족들은 자신들끼리만 폐쇄적인 혼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이런 국가의 모든 정치 경제적인 특권을 소수의 문벌 귀족들만이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벌 귀족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그 문제점, 다른 말로 하면 모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런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점이 뭐냐? 바로 정치 권력을 둘러싸고 문벌 귀족 내부에서 분열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지방 출신으로서 과거로 중앙 정계에 진출한 신진 관료들이 이런 문벌 귀족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를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거야. 그래서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자겸의 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자, 고려시대 가장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이 인주 이씨 가문입니다. 자, 인주 이씨는 대대로 그 왕족과 결혼하게 되면서 왕의 외척으로서 대대로 권세를 차지했던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자겸입니다. 자,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자겸은 그 둘째 딸이 예종과 결혼하게 되면서 왕의 외척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종과 예종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인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종은 바로 이자겸의 외손자가 되겠지. 자, 인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제 만약 다른 가문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그 사람이 왕실의 외척으로서 또 특권을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이 이자겸은 어떠한 수를 쓰냐면, 그 나이 어린 인종을 바로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과 다시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인종은 누구랑 결혼하게 되는 거니? 바로 자신의 이모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인종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아마도 무지하게 나빴을 거야. 자, 인종이 나이가 어릴 때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였겠지만, 인종이 커가면서 당연히 이자겸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되게 될 거야. 아무리 자신의 외할아버지지만 바로 그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쥐고 있고 수많은 부정부패를 가지고 있고 뇌물 받고 측근들을 고위 관직에 앉혀놓고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인종은 이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종은 자신을 따르는 측근 세력과 함께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자겸은 이를 눈치를 채고 자신의 사돈이자 당시 최고의 무장이었던 척준경과 함께 인종이 있는 궁궐을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야. 자, 이러한 이자겸의 난으로 결국 인종은 이자겸 집에 거의 포로로 있게 되죠. 거의 인질처럼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자겸은 더더욱 이제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되겠지. 자, 그런데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따라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배신하게 되면서 결국 이자겸은 권력에서 물러나고 전라남도 영광으로 오늘날 전라남도죠. 오늘날 전라남도 영광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한편 척준경도요. 서경 출신의 신진 관료였던 정지상의 탄핵을 받아서 쫓겨나. 척준경은 이자겸과 함께 이자겸의 난을 일으킨 동조자이고 또한 그 궁궐을 불태우고 또 왕인 인종에까지 화살을 날렸었거든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정지상은 척준경을 탄핵했고 결국 척준경도 물러나게 되면서 이자겸의 난은 진압이 됩니다. 자, 이런 이자겸의 난은 문벌 귀족사회의 내부 분열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후에 우리 인종은요, 왕권 강화를 추진하는 등 이러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측근 세력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 척준경을 탄핵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더라? 바로 서경 출신의 정지상이지. 이 정지상은 자기 서경 출신의 같은 고향 출신의 묘청을 인종에게 추천하게 되는 것이고 이들 묘청과 정지상은 서경파로서 이제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들 서경파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요거 매우 중요한 거야. 서경파들의 주장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기억하도록 하자. 자, 이들 묘청과 정지상은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합니다. 자, 개경은 땅의 기운이 쇠락했기 때문에 이제 땅의 기운이 왕성한 서경으로 천도해야 된다는 주장이야. 뿐만 아니라 금나라를 정벌했다는 주장도 하게 되지. 자, 우리 앞 시간에 배웠는데 이 이자겸이 집권했을 때 금나라가 강성해지더니 고려에 대해서 군신 관계를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당시 이자겸은 이러한 금나라의 요구를 수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바로 이 서경파들은 이러한 그 금나라에 대한 사대 이것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금나라를 정벌하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되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자주적인 주장을 하게 돼. 자, 매우 중요한 내용. 서경파들의 주장이 뭐라고? 첫 번째, 서경 천도. 두 번째, 금국 정벌. 세 번째, 칭제 건헌. 이걸 주장한다라는 거야. 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기존의 문벌 귀족 세력, 개경 출신의 기존의 문벌 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부식이야. 이들 개경파들은 이러한 서경파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고 이런 개경파와 서경파 간의 대립이 격화되게 됩니다. 자, 인종은요 그 서경파들의 주장대로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대화궁 궁궐을 짓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화재도 일어나고 벼락도 치는 등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결국 인종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서경천도는 좌절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묘청이 오히려 서경을 도읍으로 하고 국호를 대위로 하고 연호를 천계로 한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야. 이게 묘청의 난이야.
결국 이러한 묘청의 난은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의 공격으로 1년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말의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가 그의 저서인 조선사 연구초에서 이러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다. 자, 고려와 조선을 아우르는 1000년 동안의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 서경 전투는 곧 낭, 불, 양가대, 육아의 싸움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낭가는 뭐냐면 우리 고유의 자주적인 전통 사상을 낭가라고 신채호는 지칭을 했어. 그리고 불교. 그래서 낭가와 불교, 이 양가대 유교의 싸움이며, 우리 고유의 풍속인 국풍파대, 또 중국의 학문인 한학파의 싸움이며, 특히 여기가 중요하다. 자,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으로 평가를 했어. 그래서 전자는 묘청이 그 대표고 후자는 김부식이 대표다. 그러니까 그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은 묘청이고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김부식인데, 이 전쟁에서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선의 역사가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역사로 흘러갔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을 신채호는 조선 1000년 내 제1대 사건으로 얘기를 했고, 자, 이러한 신채호의 평가가 그동안 평가원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또 뭐 수많은 그 학교의 정기고사에서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료는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료가 나오면 우리는 미우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거를 꼭 관련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그 문벌 귀족사의 성립과 그러한 문벌 귀족사의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일어난 이자겸의 난, 그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 살펴봤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문벌 귀족사회를 뿌리부터 흔드는, 동요시키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벌 귀족사회는 다음 시간에 배울 이제 그 무신정변으로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고려 후기 정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동영상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